자, 5강 내분비계로 넘어갑니다. 자, 인체는 뇌에서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인체를 갖다가 이제 전체 통제를 한다겠어요. 한 가지는 신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호르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경계는 봤고요. 신경과 연결돼서 우리 근골격까지 같이 봤고요. 이제 내분비계 호르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같이 볼게요. 자, 뇌는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체내 60조 개의 세포를 컨트롤합니다.
그렇죠? 네, 60쪽에 세포 하나하나는 유전자 정보 DNA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체 중앙통제부에서는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계는요, 전기적인 신호 전달을 시켰어요. 근육세포나 신경세포나 내분비 세포 조절을 시켜준다고 했죠. 자, 내분비계는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혈관에 흐르다가 표적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조절합니다. 제가 유방암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하는데 표적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 유방 어떤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약물을 넣어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더라고요. 표적 세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세포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표적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조절을 합니다. 비교적 느리지만 이 호르몬은요, 반드시 그 세포에 갔을 때만 영향을 줘요. 다른 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건요,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신경계는 전기적인 신호 전달이고 여기는 화학 물질이 뿌려지는 거예요. 뉴런을 통해서 전기 전달을 움직이는 통로가 따로 있었지만 호르몬은 그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면 피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피를 타고 움직이다가 그 기관에 가서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성분에 보니까 대부분의 호르몬의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영양소에서 스테로이드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식샘이나 부신피질에서 만들어진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에서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성호르몬, 부신 호르몬이 있습니다. 저는 호르몬은 다 단백질로 만들어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경우는 부신에 생성되고요. 부신은 어디 있어요? 신장에 깔때기 모양의 모자처럼 써있는 게 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호르몬이 또 생식샘이나 태반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 분비샘을 보면 우리 내분비 샘이라 분비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체내에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해서 호르몬을 직접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외분비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침이나 눈물이나 땀이나 외부로 해서 내보내는 장액 같은 걸 우리는 외분비샘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은요, 내분비샘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혈액의 구성물질에 호르몬이 있습니다.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 기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이고요. 평생 동안 써야 될 호르몬은 한정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성장시킬 때 성장 호르몬 같은 거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정말 평생 써야 되는 나오는 양이 티스푼으로 한 스푼 될까 말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만약에 필요 없는 건 물론 간에서 다 파괴가 됩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돌아가서 간에서 파괴가 되는데 이게 파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인위적으로 넣어줬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되게 호르몬요법은 정말 제2의 질병을 만들게 되는 되게 분비량이 필요하다 보면 많으면 과다증이 있고요. 결핍증이 나타나므로 적정량이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은 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줄여들고 이거를 계속하면서 몸을 조절하고 있어요.